저랑 상관없는 일인데. 그쵸? 그게 그거예요. 말로는 알아요. 대상하고 상관없는 거 알아요. 하는데, 이게 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게. 왜냐면, 이거는 마음은 말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마음이 자꾸 이게 생각에 빠지고 대상에 빠지는 게 보여요. 그 마음조차 쓸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그 미세하게든 거칠게든 자꾸 마음을 써서 뭔가 알아왔던 그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대상에 빠져 있어요. 이 대상에. 대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 대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딱 이게 어느 순간 탁 이게 쉬어져요. 대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 현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주도에 제가 내려간 지 한 석 달, 한 5달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떨지 모르는데, 연세는 저보다 더 많은데 새싹들 파릇파릇. 근데 진짜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제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 법문 들으시면 알 텐데, 이분도 아마 지금 듣고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서귀포 보살님이라고 처음에 이제 할 때 이렇게 막 너무 간절한 표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표정에서. 근데 제 말 믿으면 금방 된다니까 믿고 있대요. 100% 믿고 있대.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 믿었다는 게 알아졌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변화가 왔거든요. 지금 5달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화가 온 것 같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땐 알아들은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왔냐면, 막 들으려 하고 막 알려고 막 이게 하다가 문득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 유튜브가 폐쇄되는 바람에 이제 갑자기 눈앞이 막막해져 가지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폐쇄가 안 된 하나의 그 동영상이 제 동영상이었나 봐요. 그 대회인가? 그게 하나가 폐쇄가 안 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공부하려다 길이 딱 막혀버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겠어요. 근데 당연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탁 닫히니까 너무 막막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때 제 거 들어서 저는 왔다고 보지 않아요. 막막해져서 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면서 이렇게 탁 놓아진 거야. 그때 이게 하나라는 게 이것이 탁 이게 자각이 됐나 봐. 이게 그러니까 체험이 된 거죠. 체험. 그러니까 그분의 포인트는 누군가의 법문을 들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이렇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움직이면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보살님은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뭔가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제가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건 보살님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보살님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상해에 지금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보살님의 망상입니다. 분별의식이라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의식이 저인 것이지 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분별의식을 보면서 여기서 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저가 사람이 아니라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일 뿐이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이 사람일 뿐이다. 금강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지만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자꾸 대상에 마음이. 그게 바로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분별 망상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망상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 이미 보살님한테 있는 것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 하나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견문각지가 이거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견문각지는 다 이름이 뿐이에요. 분별이잖아요. 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대답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모른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망상이니까. 그냥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놓아버리시라고. 알려는 마음 놓아버리시라고. 여기 있는데. 놓아버리시라고. 습관적으로 자꾸 경계에 떨어지니까.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다. 모를 필요도 없다. 볼 필요도 없다. 들을 필요도 없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느낄 필요도 없다.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뭘 하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걸 뭐 충성도 사투리로 뭐라고 그러냐.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네. 집에 가서. 네. 절대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완전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 생각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체험은 4년 전에 왔었는데, 예. 2년 전에 예. 불편함과 편안함이 똑같고, 예. 행복과 불행이 똑같고, 예. 선과 악이 똑같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었고 통화도 한번 했었어요. 아, 누구? 블리스라고 이렇게 대전. 블리스? 네. 예. 근데 기억이 언뜻 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을 뵐 시간이 안 됐었고요. 예. 근데 한 달간은 이제 혼란이 왔어요. 이게 너무 똑같으니까 예. 나쁜 짓을 해도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일상에서는 죄를 이제 벌을 받고, 예. 저도 뭔가 막 일탈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예. 야라고 부르고 싶고, 예. 사회 규범과 질서를 이렇게 지키지 예. 않아도 될 것 예. 같은 예. 그런 충동이 일어났는데, 예. 이 세상은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제가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예. 그 인과관계랑 예. 이것이랑 너무 헷갈렸어요. 한 달간 그렇게 좀 혼란을 겪다가 그냥 저는 이 세상에 적응을 그냥 하는 걸로 네. 선택을 했는데, 예. 근데 그게 항상 누구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이건데 예. 인과는 또 뭘까?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냥 저는 예. 단정을 했어요. 이것 또한 이거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이것 또한 이거다? 네. 그게 이것이 뭐죠? 인과조차도 그냥 이거다. 어.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그냥 궁금증은 그냥 이렇게 묻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 안목이 밝아지지 않은 한 자꾸 이거 우리가 이 출세관이라고 하죠. 출세관과 세관법이 자꾸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뭐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죠. 뭐 지금 막 어떻게 보다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가지고 일이 잘못됐어.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뭐 안 좋은 결과가 당연히 올 건데 예,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 이것도 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아니 잘 돼도 이거야. 못 돼도 이거야. 이게 말하자면 법상인데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공부가 이제 밝아지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것대로 항상 변함없고 인과는 또 인과대로 그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다는 거를 또 스스로 알게 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거야 라는 이 말이 뚝 끊어져. 뚝 끊어지면서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식의 변화가 오고 이것도 이거야 라는 그 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변화가 와야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도 이거야 라고 하는 거는 분별이거든요. 그거 인과법이고 그것이 바로 세속법이고 그게 바로 법상이에요. 이것도 이거야 라는 거는 하나의 또 다른 현상이라는 거 몰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근데 아주 안목이 밝지 않기 때문에 새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분명해지냐 하면은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거라는 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거라는 게 분명해지면 이것조차도 따로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라고 할 게 사라져 버리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저절로 내가 상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그냥 하나가 돼요. 하나라는 의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사실은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체험하고 이게 다구나 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안목이 활짝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새나가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새나가고 있는 거. 제가 이제 뭘 찾거나 행하지는 않는데 예. 그 체험 후에 어떤 불편함을 감지하는 센서 같은 게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불편함을 만나면 이제 예. 그동안은 그걸 이제 편안함 쪽으로 자꾸 바꾸려고 조작을 예, 했는데 예. 이제 선생님 법문을 듣고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불편함과 편안함이 똑같다는 그런 자각이 온 후로는 일부러 조작을 하는 것 같진 않고요. 예. 그것도 이제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맞이하면 예. 제가 이게 분별 망상인지를 봐요. 예. 예. 근데 분별 망상이 보이면 그 순간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붙잡진 않고 사라지더라고요. 예. 예. 근데 분별 망상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제가 그 불편함을 화를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쳐도 저는 남는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살면서 그 경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이게 제 분별 망상인지 그냥 그것만 보고 쭉 그냥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두 개라. 그러니까 분별 망상이 따로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 불편함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보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두 개죠. 입법이죠. 네. 그게 아직은 이제 이게 하나가 안 된 거죠. 근데 이러니까 자꾸 이런 식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망상인가 아닌가 보는 식의 텀이 생기는 거죠. 네. 간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직 이제 완전하게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망상인가 아닌가를 보고 망상인 줄 알면은 일이 없어지고 내지는 뭐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 텀이 없어요. 이 법에는. 그런 중간 과정이 없는 거라. 그게 바로 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한 생각 일어나야지 현상이 있고 이게 있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 미세하게 망념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중간 과정에 정리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망상인지 아닌지 보고 망상인가? 그래 아무 일이 없네.
이게 자동이 아니야. 그냥 수동이야. 네네. 이게 좀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이게 자동이 돼야 되는데 오토매틱이 돼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는 거라 지금. 이게 분별인지 아닌지 봐야 하는 게 수동이잖아요. 네. 저절로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완전히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이 따로 있는 거는 망상입니다. 지금 공부가 그거 묻고 싶어요. 그러면 감정적인 어떤 좋고 나쁜 거에서는 그냥 조작이 쉬워져요? 네.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이 존재의 실체감이 지금 있습니까? 저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그거는 당장 생각하지 말고 현실이. 없습니다. 있죠. 분리감이 있죠. 네네. 그러면은 아직 그게 이제 여기서 깨어나야 돼. 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또 선생님 영상을 봤을 때 죽비를 치면서 이제 이게 하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하나이다라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이다라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대답을 하면 저는 하나라는 단어에 떨어져요. 그 개념이.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좀 더 뭐라고 할까 이질감 생기고 불편하고 선생님 하나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라고 저는 이렇게 끝났는데 그걸 이제 대답을 하는 순간 너무 틈이 벌어진다는 느낌. 근데 이게 모든 말이 방편의 말이기는 한데 그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말이 소화가 되면 그 말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 말이 불편하고 납득이 안 되면 아직 그게 약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이제 방편의 말로서는 소명을 다한 거거든요. 왜 그러면 둘이를 안 하고 셋이를 안 하고 불교에서 항상 하나라고 할까? 왜 불이법이라고 할까? 다른 말 안 쓰고 왜 불이법이라고 할까? 물론 방편의 말이지만 근데 그 말이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냥 막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자기 현실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그게 딱 자기 현실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 청주야 이러고 안 다니거든요.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청주라는 말이 떨어져 나가. 그냥 청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불편함이 느껴진다라는 거는 아직 그거와 이게 자기 현실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그게 약효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래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게 걸립니다. 그 말이. 네. 예전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하나로 봐야지 하는 그 애씀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안 하는 건 아주 솔직한 건데 이 상태가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또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는 또 저절로 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 공부 이게 찝찝한 상태에서 못 머물러요.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는 그렇게 이거 납득이 안 되고 뭐하고 이런 식의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막히면 막히는 대로 안 막히면 안 막히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주. 어디도 머물지 말고 패스. 그냥 오토매틱이. 그냥 그게 왜냐하면 머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공부하거든. 온 영혼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노출시키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은 납득은 안 되지만 저절로 막히는 부분 어디 세포 한 구석에나 남아 있어요. 그게 꼭.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잘 공부가 딱 거기 되면 이게 이 말의 방편의 말이 이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말이구나라고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그 말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 그 말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게 공부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분명히 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납득이 되고 자기께 되면 그 말 신경 안 써지게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1시간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이게 딱 와닿으면은 막 이 가리키는 것에서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1시간 말에서 소화되는 폭이 되게 넓어져요. 근데 뭐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나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이해하는 공부는 아닌데 그럼 아직 내 공부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머물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네. 무주. 머물지 마라. 알아듣는 것도 머물지 말고 못 알아듣는 것도 머물지 말고 그냥 근데 다시는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공부 부족하구나.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즐겁게 듣다가 어느 순간 딱 소식이 오면은 많은 말은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걸 곧바로 가르치는 데서 이렇게 시원하고 딱 의심이 끊어지는데 또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소화가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걸렸던 것들이 이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하나를 이룬다 내지는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온 우주가 들어 올라가는 거다. 그럼 나는 안 올라가거든. 근데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공부가 있을 거다. 이 믿음은 놓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게 완전히 앞뒤 전후 좌우 없이 다 이렇게 딱 열리면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딱 소화가 되죠. 이게 아직 뭔가가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네. 법상이 남아 있어요. 그 법에 대한 소음이 딱 끊어지면 이제 뭐 어떤 말에도 속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납득이 돼요. 그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진짜 한 점 의심이 의혹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다 이렇게 저절로 소화가 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4월달에 선생님 여기서 자정 축비 소리 듣고 이제 그래서 그때 숙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지난해 6월에 그 청주 분들하고 이제 부산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드린 말씀이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한다고 이제 뭐 계속 몇 년간 공부하러 다니고 그 가나선 선 공부하는 그랬던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한 3개월 듣고 나니까 다 너무 재밌고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가서 선생님께 알긴 다 알겠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대려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긴 할 거냐? 저는 이제 그때 막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올라와서 계속 법문을 들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지더라고요. 너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청주도 오고 계속 법문 들으면서 죽비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를 계속 공부를 듣다가 언제부터 제가 막 그 새 소리, 매미 소리 막 이런 것만 들으면 이제 괜히 환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놓고 평생 자보지를 못했는데 그 밤에도 막 문을 열어놓고 그 소리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제가 뭔가 소리에서 뭐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데서 어디에서 뭐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던 거를 지난번 4월에 선생님께서 여기 죽비 소리, 이 소리를 이게 그 소리 거기 그날 그냥 막혔던가 봐.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법문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거 법문 듣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법문 듣고 그러다가 5월에 그 몽지 선생님이 어디 가셔서 이렇게 법문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아마 선생님께서 이렇게 무슨 유리창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걸 브라운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법문을 듣다가 모르겠어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라고? 정말 이거라고?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근데 뭔지 몰라요. 전 지금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선생님 법문을 뭐 계속 들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뭐를 붙잡고 있었던 거를 특히 이제 문수반야경을 들으면서 그런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야 그러면 항상 여기 어디가 위치가 정해졌었거든요. 그냥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야 알겠어 이제 그때 생각하면 알아. 근데 어디에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저절로 없고 이게 이제 제가 뭐를 붙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냥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놓아진다고 그러면서 좀 평온해졌어요. 그러니까 쉬라 그러시잖아요. 쉬어라, 놔라 막 이러시잖아요. 쉬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고 뭐 어떻게 나는 붙잡고 있지 않고 아무리 안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도 뭐가 붙잡고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법문은 계속 들었고 그러면서 두 분 선생님 거 계속 듣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일요일 날은 좀 가까워서 무심선언 서울에서 다니는데 어느 모르겠어요. 그 법문 중에 뭐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래 맞아 이거야라는 그거에 제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확 그런 것들이 공감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좀 말귀를 알아듣고 아니면 그 안목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말씀에 너무 많이 이제 그게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저랑. 이게 변함없는 게 이렇게 자각이 됩니까? 네. 언제 그게 자각이 됐어요? 그 후로 이렇게 계속 법문 중에 이제 그런 게 확 자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게 아주 정말로 너무 약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점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확신한다고 제가 들어요? 그럼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 다 이게 하나가 그러니까 이 자리 따로 있고 이 자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든 그냥 일상생활을 해도 변함없는 이게 딱 와닿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분별에 떨어지면 온갖 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나 불편함은 일어는 나요. 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어는 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거 알면은 일어나는 거는 알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이내 그거는 바로 지금은 일단은 요게 조금 이렇게 마치 그 씨앗에서 싹이 돋듯이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지금은 좀 힘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를 지키는 게 공부가 아니고 지키려고 막 그러지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공부가 이제 이거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내적 변화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왜냐면 한 번도 이것이 우리가 이 바탕 위에서 그냥 살았지만 이것 위에서 살았다는 그런 그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 온갖 분별 따라가지고 따로 있다고 여기 살았거든요. 그게 너무 50, 60년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일어나면 따라가고 뭐 감정만 일어나면 따라가고 이런 게 너무 강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드러나더라도 그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제대로 드러났다면. 근데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힘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마치 이게 식물을 키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처음부터 막 나대지에 그 노지에다가 딱 해놓으면 잘 못 자란다고. 이게 워낙에 살아오는 그런 분별망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 그럼 일도 제대로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일만 하시고 일을 만들지도 마시고 이 공부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이 힘으로 뭐 못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진짜 이거 귀하게 여겨서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자기 힘이 생겨서
뭔가 좀 활동성도 생기고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분명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걸려있는 자꾸 반복적으로 걸려있는 그것에서 또 깨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 네.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네. 이거는 뭐 예전에도 늘 이랬고 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고 변함없는 건 이거밖에 없다. 네. 근데 온 우주가 이거야 된다. 네. 그래서 온 우주를 집어삼켜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거든요. 이게 전부가 돼버려야 돼요. 근데 이 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촛불 같고, 그 다음에 뭐 횃불 같고, 그 다음에 무슨 태양빛 같고, 태양빛보다 더 밝아져서 온 우주를 밝히는 그게 돼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공부는 근데 진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와닿은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전체가 그냥 생각이 없고 그냥 당연하게 전부가 하나인 게 그게 그거죠. 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공부 좀 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다가 돼버려야 돼요. 다. 자기도 여기서 녹아야 되고 세계도 여기서 완전히 다 녹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질문 있었는데 예. 하실 분이 먼저 하시라고 예. 마음대로 하시니까 예. 짜투리로 제가 예, 질문하시면. 이 방송에 약속 없잖아요. 아예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냥 그 내려놓으셔도 네. 되고요. 예. 이 선생님한 조칭보다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선 원장님이라고 그냥. 뭐 어떻게 부르셔도. 이거 좀 벗어도 됩니까? 흘러가는 얘기도 뭐 그냥 한상에서 떠올라서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주관과 객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나 뭐 질문하는 이나 그냥 그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미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국은 누구한테 이제 표현하는 일도 아니고 자기가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일인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조언을 드리는 건데 그게 있어요. 화엄경인가? 이사무에 사사무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사법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방편의 말을 쓴 이유가 있는데, 제 공부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사를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이 마음과 경계. 이게 이가 이제 마음이고, 사가 이제 경계죠. 이사무에, 애라는 거는 장애죠. 걸림이 이게 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무 색즉시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표현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이렇게 뭐 어떻게 평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이거와 마음이 둘이면 안 돼요. 그 자기를 봐야 돼요.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이 자리뿐이다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사무예거든요. 그게 색즉시공이고, 요거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기 공부를 돌아보기 위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돌아보자 이거죠.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느냐. 분명히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난다라는 게 있으면 이 사가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 있고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 무해라는 거는 이 자리가 따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곧 이것인 것이지, 그렇죠? 현상과 이 자리가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봐야 되는 건 너무 미세한 공부라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오랜 시간 이제 다 이것뿐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경험한 이거 경계가 곧 공인 것이고 경계가 곧 마음인 것이지 이걸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으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쭉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나 네. 질문하시는 거나 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 제가 듣기에는. 네. 여기에는 해당이 없어. 그냥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제가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예. 제가 왜 궁금했냐면은 네. 조금 좀 흘러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60 몇이거든요. 근데 이제 출가를 26에 했는데 그때 한번 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모양으로 얘기한다면은 구수의 박스를 한 마리 쳐가지고 그냥 사방으로 다 흩어져 나가듯이 천지가 없는 그런 게 한 번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선지식을 차리려고 이제 마냥을 했었어요. 근데 없어. 절간에 선지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1년을 들어먹어가면서 마냥을 하다가 이제 선방에 들어갔지. 선방에서 이제 15년을 썩었어. 그러다가 어떤 이제 관계로 인해서 걸망을 다 내려놓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간의 모양 있는 건 다 해봤어. 다 해보다가 작년 6, 7월 달에 그때 그러니까 한 7년 된 거죠. 36년 정도 됐지. 그러다가 또 때가 달래니까 모든 거 했던 걸 다 내놓게 되더라고. 자연히 뭐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자연히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 그거나 37년을 했던 이때나 그때가 이때야 그냥. 저 달라지는 게 없죠. 없어요. 네. 근데 단 뭐냐면은 그냥 여긴데도 30년 동안 해왔던 그 습이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이거는 일어날 뿐이지 그냥 거기 연연하지 않으니까 네. 조금씩 그냥 자리를 잡아가더라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네. 우리 선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이 얘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예. 충분히 공부 참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셨는데 사실은 한 바는
있죠. 근데 제가 뭐 지금 감히 어떻게 스님 그 40년 이상을 공부해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얘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공부해온 게 이게 떠오르는 건데,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 되니까 아, 육체도 따로 없고 저 사람도 따로 없고 그냥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공부는 꾸준히 이제 하고 있었고, 근데 뭔가가 좀 약간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이게 막 환하게 밝아지지가 않은 듯한.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밝아야 한다 하고, 법문을 들어보면 마음이 따로 없고 이 자리가 따로 없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뭔가가 이게 있고 뭔가 이것을 비추는 게 있는 듯한 그 분리가, 미세한 분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게 이건데 이거와 이것 사이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듯한 느낌이, 그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데는 오히려 더 문제가 없어졌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이 한 자리라. 근데 나중에 공부가 좀 있다 보니까 한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됐더라고요. 이게 희한해요. 공부가 되면은 그게 만약에 그냥 여기에서 뭔가가 의식이 타고 이게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었다는 거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듯한. 그럼 선생님이 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늘 틈에 어떤 그 틈이 틈. 예, 틈. 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틈. 네, 틈이 사라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틈이 사라져야 된다. 거기에 이제 습은 일어나되 그냥 현상은 다 일어나는데 틈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게 의식의 틈이 살짝 끼어 있었다는 거를 그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의식의 틈이 있으면 이거와 뭔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찝찝함이 남아있거든. 그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의 틈. 제가 예. 26인가 예. 그때 이제 만회를 하게 됐는데 예. 저기 이제 뱀사골 넘어서 이제 식상사라고 하나 있어요. 내가 그때 26때 그 스님은 한 30대보였는데 저녁에 하룻밤 자고 아침에 공양 목당 내려서 이제 예. 공양을 하고 예. 공양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예. 말이 필요 없이 둘이 개합이라고 그럴까? 예. 그냥 천지가 없는 개합이 딱 되는 거야. 예. 근데 그 스님이 씩 웃더라고. 예. 근데 이거는 바깥의 그 모양의 그 아르마리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예. 바로 진실과 진실이 뭔가 예. 대합이 된 거라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바른 거라고. 예. 그래서 그걸 하면 내가 그 스님과의 그게 있었어. 예. 그래서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공양 딱 끝나고 들어가면서 들렸다 가는 길입니까? 그래? 들렸다 가는 길입니까? 들렸다 가는 길입니까라고 말씀하셔요. 네, 그냥 툭 들어가면서 던지면서 얘기가 예. 들렸다 가는 길입니까? 예. 거기서는 한 생각 죽었어. 예. 굴렸어. 예. 근데 그게 남아있더라고. 예. 그렇게 했는데 남아있더라고, 그게. 예. 근데 그 스님은 그걸 노련하게 그걸 아이고, 씩 웃으면 들어가. 예.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은 거야. 예. 예. 그런데도 개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틈이 있더라고. 예. 그게. 그렇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지는 것들이지 너무 미세하고 미세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수 배운 거지. 그래서 거기서 틈이 생긴 것이 30년을 내가 모양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벌어져서.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작년부터 다시 그 생각을 고쳐먹고 왜 조선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옛 그 버릇은 고쳐먹되 옛사람은 그냥 놔두라고. 그와 같이 저도 그렇게 다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는 30년이 지나도 그냥 그건 한결 같아요. 그렇죠. 한결 같은데 자기가 해왔던 그 습이 그만 이제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그렇죠. 뭐 또 지나가는 다 그런 것들이니까 특별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예, 특별할 게 없어요. 뭐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무상한 거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그거와 분리돼서 뭐 이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예. 때가 돼서 그런지 저절로 이렇게 되나니까 그냥 의도 없이 그냥 이게 그러니까는 30년이나 세월이 지났어도 지금도 그냥 이렇게 저절로 다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저 그림이라 그래서 전시회도 해야 되고 뭐 벽에 다 하려고 그랬었거든. 예. 그게 안 돼. 아 그림 그리셨어요? 예, 그림도 하고 뭐 주석도 하고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예. 그게 안 돼 이제 생각이 이미 떨어져 나갔어. 안 돼. 아예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되죠. 생각이 뭐 생각해봐야 다 허망한 짓거리인데 저절로 알아져서 멈추게 되는데. 이 육군이 한번 끊어졌어요. 그 당시 때. 예. 한번 끊어져 놓으니까 다시 이게 육군이 거기 붙질 않아. 이게 그래요. 예. 한번 그래 놓으니까 예. 그냥 육군이 끊인 상태에서 이미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게 그거야. 그렇게 다시 육군이 저기 붙어서 이렇게 하진 안 되니까. 예. 저절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그래 놓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러니까 버릇만 내려놓으면은 예. 그냥 바로 저절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공부 제대로 통하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정체는 뭐 될 수도 있어요. 그 공부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근데 이 공부가 뭐 사라진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런 거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도 미세한 이 의식의 틈이 너무 교묘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거를 보는 거. 왜냐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거나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틈이 벌어진 거다라는 거. 그게 똑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데 자기가 지키는 것도 없어요. 염두에 두는 것도 없고. 그게 의식이 틈을 벌리는 것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미세한. 근데 이게 지금 위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왔는데도 예. 육군이 저 감각이 살아서 그냥 꼼짝을 될 뿐이지 이게 뭐 오고 간다는 어떤 그런 것이 없거든. 예. 그렇게 왔어요. 예. 그래서 같이 타고 그 승차분들한테도 예. 얘기했어. 예. 그것이 여기서도 그냥 얘기해서 그냥 지나가는 어떤 것뿐이지 그냥 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 예. 그래 문제가.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조언을 선생님한테 받는다면은 예.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스님만이 아시는 그건데 이게 너무 미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안 돼. 마음에 두고 있는 요만한 먼지 티끌만한 것이라도 습기가 아니고. 예, 습기가 아니고 그게 하나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의식이 똑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한 점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법상이라는 거를 이건 너무 미세하고 미세해서 스스로만이 볼 수 있는 아니요. 거예요. 저는 지금 세간이나 세속이나 출세간이나 예. 스님이다 세속인이다 그게 없어요. 예, 그거는 예,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예. 근데 법에 대한 거, 이 공부에 대한 거.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다. 예, 그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똑 떨어져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확 밝아지고. 난 그게 습기인 줄 알았어. 근데 습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내가 예. 조금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법에 대한 요만한. 그건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그게 지금처럼 때가 되면 탁 놓아져요. 때가 되면은 예, 때가 되면 탁 떨어져 나가. 아, 그냥 여기서 쉬어버리면은 그냥 예, 더 그냥 더 들어가서 공부도 그냥 놓아 들어갈 버리셔야 수도 돼요. 없지만은 예, 그냥 거기서 같이 가다가 그냥 쉬어져 버린다. 예. 그게 저절로 올 때가 돼요. 때가 돼야죠. 예, 때가 돼야지. 그게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있어져 버리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공부가. 그게 틈이거든요. 그 의식의 그 틈이 미세한 틈이
있으면은 이성이 확 밝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 밝아진다는 게 무슨 특별한 빛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우주가 통으로 들어오는 어떤 변화가 와요. 그게 의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럼 법문 같은 거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냥 거기서 그냥. 네, 할 수 뭐 그 법문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사람들한테 약간 어느 정도 좀 전해지는 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스스로도 그냥 뭔가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꼭지가 똑 떨어져 의식이 딱 떨어졌을 때 무슨 말이든 해도 상관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공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난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요만한 그 왜 있잖아요.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허공꽃이 난만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게 요만한 것도 이게 공부다라는 게 법이다라는 게 있으면 그게 크게 분리시키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게 똑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공부라는 게 딱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그러면 뭐냐 그냥 이것이 다가 되고 앞뒤 전후 좌우가 아무것도 그게 없어 틈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이게 우리가 초점이 맞는다 딱 들어 맞는다는 게 지금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입장이라. 당연하죠. 지금 거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서는 아마 저절로 갈 거예요. 저절로. 목에 작두가 떨어져도 거기 지나가야 돼. 방법이 없어. 근데 가고 계셔요. 저절로 여기까지 해오셨으면 뭐 다른 길이 없죠. 저절로 가고 있죠. 가다 보면 길이 끊어져야 됩니다. 길이 딱 끊어져요. 길이 끊어져야 돼. 갈 길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다 이렇게 좀 생각에 속았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 뭐 또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예. 이게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그 수행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뭔가 의심이나 답답함이 예. 강하게 걸리지 않고서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강한 의심이나 답답함을 걸려면 예. 그런 어떤 형태로든 수행이라는 방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답답해져요.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거를 깨닫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만큼 답답해져요. 뭐 그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답답함이지 답답함을 어떻게 이게 자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발심이 모든 거를 다 좌우합니다. 이게. 다른 거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하면요. 진짜 잠 안 오고 뭐 그럽니다. 저절로 그냥 궁금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발심이 안 됐다라는 얘기밖에.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이지 밖에서 어떤 수행을 해서 그게 촉진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진짜 깨닫고 싶으면 잠 안 옵니다. 그냥 궁금해할 따름이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그럼 자꾸 이렇게 이 물결만 일으키고 거기서 헤매다니게 되거든요. 그게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는 모릅니다. 지나봐야지 알지. 지금 나한테 간절하지 않아서 공부가 안 돼.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간절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좋은 시간에 찾아오시지도 않을 거예요. 간절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런 의문이 들까요?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애고. 선생님은 지금도 간절함도 있죠. 그냥 저는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그게
찾지 않아도 늘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간절함이 또 이게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간절함이 또 이렇게 나타나. 아, 그 부르시니까 그냥 제가 여기에 오시라고 하니까 오는 거지. 이렇게 들을 사람이 없으면 제가 못 오는데 그게 하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전의 삶은 너무 허망하고 더덥고 막 이게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다른 삶이 되니까 진짜 태어나서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는 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겸사겸사. 인연이 돼서 오는 거고요. 이제 뭐 아무도 부르지 않으면 제가 왜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